2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에 2차 방정식 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 근의 개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 요거임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근에서 요 부분, 자, 요 부분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잘 보면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다면은 이 근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것이 0과 같을 때는 요 내용이 0이기 때문에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근을 갖는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루트 안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허수가 되죠. 허수이므로 실수 근이 없는 거죠.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이 없는 거죠.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부호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이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은 실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했지만 허수를 배웠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통 근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실수 범위에서 근을 찾아야 됩니다. 근이 허수인 경우에는 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이 없는 거죠. 근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로 주어질 때 2차 방정식 구하기인데 처음에 이것을 보면은 두 근을 아는데 어떻게 2차 방정식을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는 x가 알파이거나 또는 x가 베타라는 얘기죠. 그러면 x는 알파란 거는 요 알파를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고 여기서 베타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a, b는 0이라는 식에서 a는 0 또는 b는 0 이런 걸 배웠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알파가 0 또는 x 마이너스 베타가 0인 경우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이 0. 이거는 x에 대해서 2차 식이죠. 드디어 2차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더 해보면은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곱셈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근이 알파 또는 베타인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 아래 식들은 요 위의 식에 a를 곱했을 때 등식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a 값이 어떤 숫자를 가졌을 때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근의 개수와 2차 방정식 구하는 방법,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근의 비 또는 차가 주어질 때 2차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두 근의 비가 m 대 n이면
실제 근은 M알파와 N알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근이기 때문에 X-M알파, X-N알파 두 개의 곱으로 위에 배웠죠?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것이 두 근의 비가 M 대 N인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근의 차가 K라면은 두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K 두 개의 차는 K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K로 놓는다면은 위에서 배운 거 똑같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비가 주어지거나 두 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 위에서 배운 A, B는 0, 꼴의 성질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근이 무리수인 2차 방정식.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죠. 우리가 근의 공식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 근이 플러스 루트 2라면은 마이너스 루트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꼭 한 쌍으로 다니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켤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페어, 한 쌍이죠. 그래서 한글로 켤레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켤레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요즘은 쓰지는 않지만 용어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2차 방정식 활용 문제풀이 순서인데 이것은 1학년 때부터 2학년까지 활용 문제 많이 풀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미지수를 먼저 정하고 2차 방정식 단원이기 때문에 2차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순서는 똑같은데 1차 방정식 활용에서는 식을 1차 방정식으로 세웠고 연립 방정식 단원에서는 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세웠고 이번에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식을 2차 방정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것 그것만 달라지고 푸는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2차 방정식 풀이 관련된 활용 문제들을 좀 봤는데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